(9월에) 쏟아진 물폭탄에 부산 곳곳이 수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도시철도 공사 구간에 대형 땅꺼짐 현상이 발생하는 등 도로 파손이 잇따랐는데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9월 중순 이례적인 폭염이 이어지더니 이번엔 예상보다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렸는데 이상기후를 보인 이유 짚어봤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지구당 제도 부활의 뜻을 모으면서 관련법 발의 등 논의의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에선 불법 정치 자금의 온상이 될 것이라며 부활 시도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인해 부산 지역에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한 도시철도 공사 구간에서 대형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고 도로 곳곳이 파손되는 등 200여 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대형 크레인이 도로 옆에인 구덩이에서 5톤 트럭을 건져 올립니다. 지난 21일 집중호우 당시 부산 사상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땅꺼짐 현장입니다. 세로 10m, 가로 5m, 깊이 8m 크기의 구멍에 화물차 2대가 빠진 겁니다. 사고 당시 시간당 60mm의 물폭탄이 쏟아져 집중호우가 원인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땅꺼짐 현상이 이번에 처음 일어난 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요들 어찌야? 요 앞에 요 현대서비스 앞에 보면 여기도 얼마 전에 났지. 그 옆에도 그냥 또 싱크홀 나고 이랬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아무리 불안하죠. 주민들의 말처럼 올해에만 이 일대에서 8차례나 땅꺼짐이 발생했고 지난해까지 포함하면 무려 11차례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교롭게도 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공사 구간이었습니다. 이처럼 빈번하게 땅꺼짐 현상이 발생하면서 지난달 이른바 GPR 탐사 기법을 이용해 도시철도 공사 전 구간을 대상으로 집안 전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GPR 탐사란 지표 투가 레이더가 설치된 차량을 이용해 땅 밑에 집안 단면도를 그리는 방식인데 이를 통해 싱크홀 발생 여부와 지하 매설물, 암석 형태 등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도로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땅꺼짐 발생 조짐을 사전에 알아채지는 못했습니다.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고 그 양쪽에 노후 상수관과 하수관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조그마한 충격에도 쉽게 상수도관이나 하수도관이 또 파손되는. 계속되는 싱크홀 발생에 부산교통공사와 부산시 등은 속수무책입니다. 해당 공사는 당초 지난해 끝날 예정이었지만 대형 낙석 사고와 차량 기지창 이전 등으로 공사 기간이 3년가량 늘어났습니다. 도 있고 지형적인 영향, 그다음에 또 지질, 여러 가지 복합적인 영향이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조사를 해봐야 나오는 거라서 그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하철 공사와 땅꺼짐 현상의 상관관계를 밝히기 위해선 전문가들에 의한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21일 부산 지역을 강타한 집중호우로 부산 진구의 한 도로와 주택 일부가 무너져 내리고 기장군의 한 도로 150m 구간이 파손됐다 복구되는 등 200여 건이 넘는 피해가 발생해 복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지난 집중호우로 사상구에서 깊이 8m 대형 싱크홀이 발생한 가운데 부산사회복지연대가 부산시에 싱크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부산사회복지연대는 도시철도 2호선 사상 하단선 공사 구간인 사상구에서 지속적으로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는데 부산시와 교통공사는 대책 없이 용역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부산은 지난 10년간 발생한 싱크홀이 157개로 전국에서 4번째로 많다고 덧붙이며 노후 상하수도관과 오수관이 많아 지하철 공사와 터널 공사가 싱크홀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부산시가 각종 공사를 무턱대고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부산시의 전체 도로에 대한 신속한 지반 탐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주말 사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9월 중순 이례적인 폭염이 이어지더니 이번엔 예상보다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유는 무엇인지, 기후변화에 어떤 대응이 필요할지 최경식 신라대학교 에너지화학공학부 교수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9월 중순까지 폭염이 이어지고 또 폭염이 끝나자마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렸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북극의 빙하가 이제 급격히 감소되면서 기류에 영향을 주고 있고요. 그 기류의 영향에 따라서 해류들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문제 때문에 기후 이상 변화가 발생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계 곳곳에서도 이런 기상 이상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에서도 홍수가 발생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보스니아 지역에서도 강으로 인한 홍수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반면에 이제 동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가뭄이나 이제 폭염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죠. 근데 이제 요번에 우리나라에서 불행히도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났죠. 네, 이상기후와 같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근데 보통 이 적응 대책을 저희가 간단히만 그냥 말씀을 드리면 뭐 집중호우로 인해서 비상수로를 건설한다든지 아니면 혹소 같은 경우에 옥상 녹화, 플루프 같은 것들을 설치한 것들의 대책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풍이 올 경우에 특히 이제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해안을 끼고 있기 때문에 차단벽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그러한 대책들도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면에 홍수 이외에 이제 사실 가뭄도 이제 사실 동반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제 물 대이용 대책 같은 경우를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네. 어떻게 보면 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강남역에서 그 굉장히 홍수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본 문제 때문에 하수관 같은 경우에 동년 빈도에서 가장 강우가 많이 왔을 때를 대비한 하수 관거를 정비를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사실 30년 빈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대책을 수정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여름은 길어지고 또 가을과 겨울은 짧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까요? 기후가 여름이 이제 사실 길어지고 겨울은 짧아질 것이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네. 또 겨울은 기간이 짧지만 매우 추울 것이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아열대 기후대로 확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65년도에는 이런 상태로 계속 된다면 4도 정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 지역이 다 아열대 기후대로 변화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적응 대책 안에 많은 대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저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열대성 전염병 같은 것들에 대한 대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라리아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발병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도 상승, 4도 상승돼서 진짜로 아열대 기후대로 진입이 된다면 댕기열 같은 온열성 질환에 대한 건강 대비도 굉장히 저희가 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라대 최경식 에너지화학공학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지구당 제도 부활의 뜻을 모으면서 관련법이 발의되는 등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를 둔 찬반 논란도 현재 거센데요. 지역 시민사회는 정치권의 부활 시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주요 쟁점 사항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안수민 기자, 지구당 제도가 뭔지부터 우선 설명해 주시죠. 지구당은 1962년 정당법 제정 당시 출범한 중앙정당의 지역 하부 조직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의 지역구 조직인데 어떻게 보면 현재 각 정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당협위원회, 지역위원회와 비슷한 역할이지만
지역에 사무소를 두고 후원금 모집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구당 제도는 지난 2002년 한나라당 불법 대선자금 사건 당시 불법 정치자금의 통로로 지목되면서 2004년 여야 합의로 폐지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처럼 지구당 부활 논의가 20년 만에 급물살을 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폐지 이후 지구당 부활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는 지속돼 왔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이슈가 된 것은 한동훈, 이재명, 거대 양당의 여야 대표가 부활의 뜻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국회에는 지구당 부활을 위한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정치권은 정치 신인과 지역위원장 같은 원외 인사들이 후원금을 받아 보다 자유롭게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면 정치 진입 장벽이 낮아지고 현역과 공정한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점, 또 지역 밀착형 정치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지구당 부활이 정치 개혁이라는 의견입니다. 네, 부산 지역의 시민사회에서는 지구당 부활에 좀 반대의 목소리가 큽니다. 23일에는 기자회견도 열렸는데요. 어떤 이유를 들고 있는 겁니까? 과거 지구당이 불법 정치자금의 온상으로 지목되며 폐지된 만큼 부패 정치가 부활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관건은 후원금인데 지역 토호들과의 유착 등 과거의 부패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정치권의 부활 명분과 달리 지구당 위원장 한 사람이 권력을 독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고 오히려 중앙집권 정치가 강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중앙당에 의해서 지역 정치가 공천권 등으로 지배받는 이런 하향식 정치 구조를 바꾸는 정당법을 개정하는 것이 지금 가장 정치개혁의 급선무입니다. 지방분권 균형 발전이 안 되는 핵심적인 이유도 공천권이라든지 정치 자금이라든지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는 중앙집권적 정치 구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소수 정당들은 지구당 부활이 거대 양당에만 유리하다고 비판합니다. 거대 양당 소속 원외 정치인이 부각될수록 소수 정당 소속 후보들이 알려질 기회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지구당 제도의 부활이 지역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일단 국민의힘이 현역 국회의원 의석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부산의 경우 민주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 지역위원장들의 정치 활동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22대 총선에서 부산 5개 지역은 대부분 원외였던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간 득표율 격차가 5%포인트 안팎에 불과했습니다. 원외 정치인들이 이름을 더 알렸더라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차이인 만큼 부산에서는 민주당이 얻을 것이 더 많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인데요. 이렇게 지역의 정치 성향에 따라 다른 분석이 나올 수 있고 그만큼 셈법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안수민 기자였습니다. (23일) 부산시와 한국산업은행이 부산 전력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공동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 체결로 부산시와 한국산업은행은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입주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전력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협력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된 부산 반도체 특화단지에서 고성능 화합물 전력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연구개발 등 정부 지원 사업과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 등재 1주년을 기념한 국제학술대회가 23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개막식에는 경남도 행정부지사와 경남 5개 시군 시장 군수, 이코모스 종교제의 유산위원회 위원장, 각국 전문가와 지역민 등 180여 명이 참석해 1주년을 기념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가야 고분군의 세계유산적 가치, 세계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주제로 그리스와 중국, 일본 등 국내외 4개 국가 전문가들이 3일 동안 토론회 장을 펼칩니다. 동대구와 창원, 가덕 신공항을 잇는 고속철도 건설 요구가 제기됐습니다. 창원시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동대구, 창원, 가덕 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사업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시는 서울까지 KTX 이동 시간만 3시간이 걸리는 등 수도권 접근성이 떨어져 산업인력 확보와 인구 유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고속철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